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습하셨어요? 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저번 시간 했었던 거 그대로 영어로 채워 넣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단순 명사나 명사구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빈칸에는 그냥 명사나 명사가 뭐 몇 개 뭉쳐 있는 애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please analyze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분석해 주세요죠. 그럼 이 자리는 이 데이터를 얘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this data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뭐 이거야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복습을 설사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힘들지 않으실 듯 합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They are going to analyze 하고 뒤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they are going to analyze가 어디까지를 의미하죠? 한국어로 밑에 보시면 네, 그들은 하고 뭐 분석할 예정입니다 정도? 그러면 이제 요 자리가 얘죠? 재무보고서를 이렇게. 자, 그러면 재무보고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재무라는 말이요. 사실은 finance란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재무거든요. 근데 영어로 finance report 이렇게 써도 물론 됩니다. 이렇게 썼다고 뭐 누가 잡아가진 않아요. 이거 당연히 뭐 재무 보고서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영어와 우리말의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걔네는 지금 보시면 요게 명사잖아요. 그쵸? report, 보고서. 그럼 요 앞에 재무라는 말을 형용사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안 써요. 한국어는 재무의 보고서 이런 말 안 하죠. 당연히 재무 보고서, 명사 두 개를 겹쳐 쓴단 말이에요. 나란히. 근데 영어는 꽤나 많은 경우에 앞에 거는 형용사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어로는 똑같이 재무보고서라고 번역을 하지 재무적 또는 재무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언어 차이예요. 그 각각의 언어에서 표현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거 하나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이제 실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지식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란 말 있죠. 여러분, 인공지능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국어로 인공지능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요, 자세히 보시면 artificial이라는 말이 있죠. 생긴 게 딱 봐도 어때요? 그러네. 요렇게 생겼죠? 이거 형용사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은 인공적 또는 인공의 지능입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그런 표현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보통 한자어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때는 그냥 명사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인공이라는 명사는 artificially 아니고 artificiality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런 디테일을 알아두시면 정말 의외의 현장에서 도움이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재무보고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관사를 뭐 쓸까 고민 뭐 저희끼리 굳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the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he 하고 financial report 네,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네, 됐죠? So they're going to analyze the financial report. 자, 그러면 단순 명사나 명사구 경우의 수는 지금 마쳤고 이제 지난 시간에 궁극의 악당이었던 얘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갈 때는 이해가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먼저 we need to analyze까지가 우리는 분석해야 합니다예요. 그러면 지금 요게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사를 생략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목적어에 들어갈 말이면 목적격 조사라는 게 있죠. 을이나 를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생략되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어에서. 그래서 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여도 돼요, 이렇게. 네. 이거 보고 하고 놀라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말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영어 원어민들도 영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은 영어 회화를 연습하는 데는 좋지만 그 이외에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이거는 저랑 같이 일하는 원어민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이런 농담합니다, 제가. 야, 너는 솔직히 영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좀 어렵지,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걔 한국말 잘하거든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너도 한국말 설명 너 잘하냐? 막 이렇게. 근데 뭐 서로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어쨌든 시스템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what으로 시작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가 절을 써요. 그러면 what으로 시작하는 명사 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what은요, 여러분, 무엇이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넣으면 되냐면 시스템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니까 시스템의 실패 원인이라는 말을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보면은 뭐라고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어로 좀 자연스럽게 많이 의역을 해놓은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영어 원문에 가깝게 한번 문장을 바꾸겠습니다. 무엇이 시스템 실패를 유발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아까 그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뭐가 보이냐면 요 안에 이 말들에서 무엇이, 자, 은는 이가 들어가면 주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발했다 라는 동사가 두 번째로 올 거 아니에요, 영어 어순상. 그러면은 유발하다라는 동사는 cause란 단어가 있죠. 근데 유발했다 그러면 과거형을 써야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스템 실패를 이라는 말을 목적어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편의상 그냥 더 붙여서 할게요. 설명 굳이 안 하고. 그러면 the system failure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그 시스템 실패를 유발했는지라는 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는지란 말은 여기서 어디 있나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what이라는 단어 자체의 역할이 이거랑 이거를 겸합니다. 네. 그러니까 what이라는 단어 하나가 저 두 가지를 다 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논리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영어로는 저기다 what만 쓰면 이 말과 이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있구나, 한 방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뒤에다가 얘를 잘 붙이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4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보시면요, 되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효율적인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카테고리가 what인데. 제가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부러 이걸 안 바꿔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영어로 뭘 물어볼 때, 이유 물어볼 때, 이유를 물어볼 때 why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what을 쓸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화에서는 원어민들이 what을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 여기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볼 때 되게 단순하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Why did you come here?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죠? 너 여기에 왜 왔니?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근데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why를 what으로 표현하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What made you?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만 보면은 무엇이 너를 만들었니? 무슨 말인가 싶죠, 그쵸? 근데 이 뒤에다가 동사를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이 너를 여기에 오게 만들었니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사실 이렇게 안 물어보죠, 우리가. 야, 뭐가 널 여기 오게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주로 뭐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뭐 철학적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일 텐데, 영어로는 저거를 일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너를 여기에 오게 만들었니란 말과 너 여기에 왜 왔니? 왜 여기 왔니란 말은요, 궁극적으로는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서로 상호 호환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효율적인지를 이 앞에 있는 애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드는지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죠? 자, 일단 what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자, 그 다음에 만들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만드는지니까 뭐 만들었다도 아니고 만들 것이다도 아니고 그냥 현재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what이라는 게 또 주어로 쓰였고 3인칭 단수니까 makes가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라는 말을 넣어 볼게요. This software. 이렇게. 그럼 이제 남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게 남았습니다. 영어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make 뒤에 어떤 명사를 써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냥 형용사를 쓰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그런 상태로 만들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말을 쓰면 된다는 거죠, 영어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게 이렇게 정말 효율적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그렇게 그럴 때는 so를 많이 쓰고요, 효율적인 이라는 형용사는 efficient란 말이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보면 이 말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가. She's eager to, be eager to 그러면은 정말 열렬히 뭐뭐를 뭐 하고자 하다, 그런 말이고, She's eager to analyze what makes this software so efficient. 이렇게. 무엇이 이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만드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셨죠? 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at 이란 단어 하나가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를 겸한다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how로 시작하는 명사절 볼게요. how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how 먼저 써놓고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또 써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he is trying to analyze니까 그는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와 있는 거고, 앞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how를 먼저 써놓고, 즉 어떻게를 먼저 써놓고 바이러스가 퍼지다라는 말을 쓰면 끝나요. 한번 해볼까요? how를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virus도 뭐 여기서 얘기하는 맥락상 아마 특정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the virus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퍼지다란 말은 영어로 spread가 있는데 주어에 따라서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면 spread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국어로는 이제 를 같은 말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he's trying to analyze how the virus spreads 라고 쓰시면 이게 이 부분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자, 그리고 6번을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how로 시작한다라고 해놓고 어떤이라고 써 있죠. 즉 어떤 영향이라는 이 한국어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뭐 두 가지로 다 해볼까요? 저번에 which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이 두 개를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각각 넣어보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계획입니다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how로 시작하는 애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how를 써놓고, 그 다음에 제가 깜빡하고 이걸 까먹었네요. 요 앞에도 같이 써야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원래 맞겠죠. 제가 잠시 실수했어요. 즉 이 자리에다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다 넣어볼 텐데,
만약에 어떻게로 시작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how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영향 이렇게 시작한다면 저번에 나왔지만 which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which 하고 영향이란 단어 뭐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 그대로 응용해서 impact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ow 뒷자리에는요, 이 결정이 얘가 지금 주어예요. 그러면 this decision까지 쓴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은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를 그 다음에 쓰면 돼요. 이게 이제 뭐였죠? impact란 단어를 그냥 동사로 쓰면 됐었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랑 맞춰서 s 붙여주고, 그 다음에 사업이라는 말이 그 impact의 목적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 the, business 이렇게 되겠죠. 물론 목적어니까 그 사업을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좋겠지만 임팩트란 단어 자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향을 미치다라는 말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말이 한국어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이 이렇게 된 거지, 예, 이거가 목적어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which impact라고 바꿨어요. 그럼 이제 조금 골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향을,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도 알겠어요. this decision 이렇게 하고 여기에 미치다라는 말을 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더 어렵습니다. 예, 막상 영어로 해보면. 그래서 뭐 굳이 여기다 단어를 넣으면 이 미치다란 말은 사실 한국어적인 되게 한국어적인 표현이죠. 영어로 미치다 그러면 되게 사전 보면은 뭐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적 관점으로 보면 그 임팩트를 거기로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는 이거를 많이 써요. bring 같은 거. 그래서 which impacts this decision brings 이렇게 쓰면은 좀 괜찮아요. 하고 요 뒤에다가 이제 사업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그냥 the business만 쓰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쓰면은 이 bring의 목적어가 얘가 돼버리죠. 즉 사업을 가져가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이거를 가져간다라고 해야 돼서 또 여기는 막 전치사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상 바꾸면 얘가 훨씬 어렵고요. 얘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이런 식의 표현을 영어로 바꿔요. 그러면 최대한 쉬운 쪽으로 가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새로운 상품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막 이런 말을 할 때는 최대한 how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영어로 하시기는 더 쉬울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런 말보다 더 쉬운 거는 그냥 어떻게 될지예요. 예, 그게 영어로 바꾸긴 더 쉬워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익숙해져서 뭐 되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고생을 한다면 how 쪽을 쓰는 게 아무래도 문법적으로는 편하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which 또는 what으로 시작하는 부정사 구가 나왔습니다. 부정사구란 말 기억나시죠? 부정사는 곧 동사 원형이다. 그 다음에 which나 what으로 시작해서 뒤에 부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사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to가 붙어 있었죠. 예, 그런 걸 보통 부정사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the team will analyze. 그러면 그 팀이 분석할 것이답니다. 그러면 팀은 분석할 것입니다는 됐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지금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엄밀히 한번 두 부분으로 떼서 본다면 다음에 무엇을 실행할지를 이라는 말 하나랑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라는 말이 따로따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란 말은 되게 쉬워요. 영어로 진짜로 그냥 in this situation 이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빼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무엇을 실행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무엇을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what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실행하다라는 단어는 저번 시간에 implement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뭐 할지 이런 식으로 쓸 때는 what과 implement 사이에 to가 들어갔었죠. 그러면 what to implemen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쓰면 끝나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무엇을 실행할지를 이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예, what to implement 이 부분이고. 자, 이제 마지막 8번입니다. I want to analyze. 자, 여기까지는 나는 분석하고 싶습니다죠. 그 다음에 내 커리어에 어떤 경로를 추구할지. 제가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어떤 경로를 추구할지를 우리가 써보고, 내 커리어에, 이거는 보통 뭐 전치사로 뭐 in 같은 거 들어가서 뭐 in my career 이럴 수도 있고, 뭐 다른 전치사가 올 수도 있는데, 저번 시간에 봤었던 맥락은 내 커리어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for my career 이라고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경로를 추구할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떤, 그러니까 which, 그다음에 경로가 route였죠? 요렇게. 그 다음에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pursue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구할지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간대요? 그쵸? to pursue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마쳤습니다. 어떤 경로를 추구할지를 예, 한국어는 조사의 생략이 참 잦다. 예, 이런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문법 요소들이나 영작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번 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